일본이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가 또는 건축사를 관리하는 협회가 뭐 어떻게 단일 협회야? 아니면 좀 여러 개의 협회가 있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어? 하나 단일 일본은 협회이고 단일 협회지, 지방 그거는 스스로. 지방마다 또 달라요. 음, 아니, 음, 한국은 요새 말이 많은 게 새로운 건축사 협회를 발족한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이슈가 있거든. 음,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건축가랑 건축사가 조금 뭘 갈려서 약간 작품 느낌의 아틀리에라던가 뭐 그런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건축가 협회 쪽으로 좀 치중이 돼 있고 건축사 협회는 말 그대로 이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뭐 허가라던가 라이센스도 이제 건축사 협회가 있는데 실제로 그 건축가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모든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는 건축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건축사협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시험도 좀 합격 인원을 좀 줄이고 이런 이슈들 음. 때문에 이제 그거에 반발하는 건축가들이 이제 새로운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이제 감론을박이 좀 심한데 그렇구나. 다른 나라들은 뭐 그 건축가들이 그 자기네 협회가 하는 일에 다 모두 만족을 하고 최대한 이제 가입을 하고 뭐 그렇게 따라주는 형국인가 보네.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닌 것 같은데, 독일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음, 그 가입이 의무는 아닌 거야? 독일은 건축사 타이틀을 따려면 무조건 협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음. 무조건. 건축사 협회에 일본, 등록을 안 하면 건축사가 아닌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도 사무실을 일본도 내려면은 아마 일본 건축가 협회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뭐 매달 연회비 그런 것도 제공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혜택도 나름 오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던 거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 건축사 자격증을 쉽게 따게 할 것인가, 조금 더 어렵게 따게 할 것인가 이거였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건축사 자격증이 따기가 어렵지만 이제 2급 건축가라든지 목조 건축가라는 다른 자격증도 제공을 함으로써 그 건축가들이 상당히 많지. 그리고 일본은 일단 건축적인 시장 자체가 그런 맨션,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아니고 주택이라든지 좀 자잘자잘한 것들을 많이 짓고 도시계획 자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잘자잘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스들이 넘쳐난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아틀리에와 대형 사무실도 여기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대지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을 것인가 그 똑같은 사이즈의 뭐 한 50개에서 30, 60개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아이디어의 수가 달라지고 그 아이디어에서 나타나는 디테일의 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의 선택권이 상당히 폭이 넓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좀 개정이 된다면 조금 더 건축사 자격증을 따기 좀 쉽게 한다면 많은 건축가가 있다면 조금 더 건축 시장, 건축 부분이 발달되지 않을까. 물론 시험이 너무 쉬워서 아무나 건축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실질적인 문제점들, 그러니까 시공 관련돼서 문제점들이 생겨난다면 그건 문제지만 다양한 건축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난 되게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네. 참 우리나라는 또 일본이랑 다르게 약간 주거 문화가 최근에는 아파트 거의 일변도로 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뭐 올해도 뭐 30만 원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건설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몇 개의 큰 업체의 그런 일들이 다 이제 몰아지게 되고 그만큼 이제 단독주택이라던가 뭐 상가주택이라던가 이런 조그만 프로젝트를 찾는 건축주들은 없고 일거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기존 건축사들은 이제 거기서 밥그릇 싸움을 하려니까 새로운 건축사들이 이제 유입되는 거는 싫고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일본처럼 주거 문화가 조금 받쳐주고 그만큼 일거리가 많고 그러면은 이제 좀 시장에 진입하는 건축사들이 많아져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약간 주거 문화 쪽으로도 연관을 지어볼 수 있겠네. 사실 건축이 주거 문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주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큰 대형 그 건설사 같은 데서 따로 이제 건축사 부서를 만들어서 똑같은 집을 공급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를 찾는 수요는 진짜 많거든요. 하노버만 해도 50개가 넘는 건축사 사무소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 밥을 먹고 사냐. 약간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도 엄청 많이 하고, 이게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계비를 높게 책정하면 건축사를 많이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설계비 책정표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거는 공사비에서부터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설계만 많이 받으면 학교 하나씩 건축하는데 설계비 많이 받으면 그 밑에 새로운 건축사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더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사회 전반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계비를 많이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설계비를 많이 측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를 퍼센티지로 측정을 해서 많이 받게 되면 소장은 사실 그렇게 되면 그만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사비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축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사 인력이. 이 공사를 이제 한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건축 회사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관리하게 되면 당연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인력을 많이 뽑고 그 돈을 제대로 적정한 가격에 우리들한테 줄 수 있고, 적절한 설계 용역비를 받게 되면 이제 설계에 있어서 약간 네. 담미담의 현상이 좀 없어지는 거겠지. 조그만 가격 경쟁을 해서 우리가 많이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이제 거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시간과 인력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게 좀 적절한 설계 용역 비용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하고, 실제로 그래서 사무실들에서 가격 가지고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밥그릇 싸움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맞아요. 일단 집장사의 영역이라고 난 생각이 되고, 집장사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그렇게까지 불만족을 하지 않는 사회 현상이 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콘크리트는 이 정도 가격, 뭐 목조는 이 정도 가격, 가구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우리가 제시했을 때 별로 거부감이 없지만, 한국에서 만약 설계비도 그렇고 한국에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저번에 집장사가 왔더니 뭐 설계비는 거의 공짜로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안 그러네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할 말이 없고 뭔가 시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집장사와 건축가의 약간 갭이 이 정도가 있다면 건축가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만약에 젊은 건축가들이 많아진다면 약간 요 갭 사이에 부분이 좀 뭉개지지 않을까라는 난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 왜냐면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싸게,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싸게. 물론 퀄리티가 높은 사람은 비싸게 받고 싼 건축가들도 있고, 근데 이 싼 건축가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네. 그 싼 마지노선을 저는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 책정이 제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일본의 경우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약간 관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엄청 유명한 뭐 안도 타다오라든지 뭐 도요이토 사나 이 정도인 사람들도 일본 내에서는 설계비는 어느 정도 픽스야. 그거를 유일하게 깨는 건축가가 요즘에 준야 이시가미? 이시가미만 2배 부른대. 보통 사람들 한 10%에서 15%.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건축가들도 웬만하면 해외에서 설계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 해외로 가게 되면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설계비가 확 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 구축선이 정해진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설계 전체적인 공사비가 난 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이야기를 한국에서 하게 되면 한국 사람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싸다. 그러면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 또 할 만한 게 좀 없어지지, 그치? 오늘 이야기했었던 거 전체적인 소감? 사실 한국이 요즘 진짜 잘 나가잖아요. 세계 전반으로.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도 넷플릭스 1위고, 뭐 BTS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번에 G7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사실상 이제 선진국으로 한국이
올라섰잖아요. 그 지표상으로는. 건축은 진짜 후진국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하고,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후진국이 아니라 제가 살 때는 우리나라 건축가들 역량 진짜 뛰어나거든요. 여기 잘해. 사람들이랑 비교해도 저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가 협회가 후진국이다. 예시를 주고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고, 각자만의 특성이 있는 건데, 왜 거기다가 해결된 대답을 제출해야 되는 게 왜 건축가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저는 솔직히 그런 면에서 되게 건축가 협회 진짜 싫어하고요. 나이 많은 꼰대들이 와가지고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우리 후배들 밥그릇 치사하게 뺏는 그런 것들 너무 꼴보기 싫고 저는 건축사 시험이 바뀌기 전까지는 한국에선 건축사를 따지 않을 거예요. 딸 수도 어, 없고 학원비도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아니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학원비를 100만 원 뜯어가면 어떻게 살라고. 그게 문제야. 이제 아, 너무 화가 지금 납니다. 연호자 말대로 지금 건축사 협회 모든 그런 정책들이 약간은 지금의 기득권 건축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한창 그냥 조금 이제 나이가 있고 연배가 있어서 건축사 협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좀 돼 있는 것 같아. 시험 제도도 시험 방식도 그렇고 뭐 건축사 수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야. 건축사는 적었으면 좋겠는데 건축사 시험을 어렵게 만들고 진입장벽을 높여놓으니까 예를 들면 5년제만 시험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설계 쪽에 인력난이야. 사람이 없어. 경력직을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는 지금 상황이 됐거든. 우리 학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취업난이었는데 지금은 인력난이야.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확 이제 건축사 딸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좀 적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확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그 기득권 세력 건축사들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지. 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 4년제랑 뭐 경력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시 또 풀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설계비에 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주거 문화에 대한 문제도 지금 오늘 얘기하고 보니까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어떤 이렇게 좀 일들이 분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대형 집단들에 의해서 많은 양의 이제 주거 공급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것들도 이제 건축사들의 밥그릇 싸움을 야기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와중에서는 이제 또 건축가들의 그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훌륭한 건축가들도 물론 많지만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 뛰어난 건축가야, 뭐 예술가야 이런 것만 이제 과시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그 사람들도 이제 좀 맞아. 시야를 좀 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건재가 얘기한 집장사 시장에도 최근 젊은 건축가들은 많이 눈을 돌려서 거기서 경쟁력을 찾아서 이제 반짝 뜨는 그런 건축가들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이제 변화들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실제 이제 지금도 실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면은 뭐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건축가랍시고 콧대만 좀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는 종종 하거든. 물론 건축가들이 맞아. 일하는 게 되게 힘들기도 하고, 솔직히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레벨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건축가의 탑이 K-팝의 톱이랑 비교했을 때, 뭐 JYP랑 비교했을 때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냐? JYP가 더 많이 벌겠지. 뭐 건축가의 톱 중에 이 사람이 뭐 네이버랑 비교했을 때 네이버가 더 많이 벌겠지. 그것도 그렇지만 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따져보면 나는 10시간 일했고 삼성에서도 그치, 10시간 일했는데 내 봉급은 그치. 쟤보다 적어. 뭐 그런 것도 있고. 난 석사까지 졸업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에 사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 그리고 그 가치 두는 것을 그 나라의 문화에 얼마나 녹아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게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어. 그냥 단순하게 자연재해, 뭐 지진,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좀 느리잖아. 우리 흔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란 나라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막 인터넷을 빠르게 정보화 세대에 빠르게 막 물론 그런 부류도 있지만 그냥 어디 이렇게 정원에 가서 앉아 있고 인테리어 예쁘게 해서 카페 같은 데 앉아서 뭐 디저트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점유하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다고 난 느끼거든. 그런 분야에 있어서 물론 IT는 한국이 워낙 요즘에 앞서 있는 걸 인정하지만 약간 건축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상당히 앞서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건물을 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앞서 있다라는 것은 사실 좀 부러운 부분이기도 해. 엄청 큰 공간을 누린다라기보다는 이런 조금한 공간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또 살아보면은 한국보다는 불편한 점도 많아. 근데 이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다면 한국처럼 또 가야 돼. 주차장 잘 만들고 아파트 빨리빨리 새 거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단열 잘 치고 온도 깔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획일화되니까 그 아이러니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건축가가 어떻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 단순히 집만 지으면은 건축이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돈, 큰 자본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만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억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소비하는 일반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가 되게 힘들긴 한 것 같아. 그냥 음, 뭐 펜 하나 사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거랑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의 그런 뭐 공간에 대한 문화라든가 인식이 많이 지금 저조하지만 그런 걸 바꾸려면은 진짜 뭐 제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가들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 뭐 자기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잘해야지 일을. 맞아. 좋은 공간 만드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일을 잘하려면 일단 사람부터 살아야 된다. 급여부터 많이 줘야 된다. 맞아. 그래야지 신이 나잖아요. 뭔가 음, 그리고 내가 급여를 이만큼 받는데 디테일이 이렇게 후져. 그러면은 죄책감 느낀단 말이에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사업자 입장이랑 완전 좀 다르잖아요.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한국은 이래서 일 못해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고 그치. 그거를 뭐 정부가 해결해 주거나 그냥 당장 건축주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니까 음, 유현준 교수처럼 이게 많이 알리고 좋은 공간을 만들면 이런 게 더 좋아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주들의 지갑은 열게 만들고 맞아. 그런 어, 일은 협회가 해야 된다. 우리의 권리를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협회를 든 거고 그렇지, 맞아, 건축가 협회가 이제 정책을 정부랑 싸워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맞아, 맞아.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비용적인 부분 당연히 비싼 비용 있고 돈 많이 쓰고 투자 많이 하면은 좋은 건물 짓지. 좋은 재료 쓰면 당연히 멋있고 그냥 돌판 하나만 깔아놔도 멋있는데 뭐. 근데 항상 그걸로 끝날 것인가가 이제 의문점인 것 같아. 아, 그 정도 돈 주면 우리도 그렇게 하죠. 과연 그럴까? 일본 건축가한테 돈 그렇게 안 줘도 일본 건축가는 일본 건축가 나름대로 얘는 디테일 풀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은 하거든. 근데 물론 얘네들도 못하는 건 못한다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건축가들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좀 더 개선된 건축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냥 단순하게 포기하는 시점으로 간다면은 더더욱 발전이 없고 그렇기에는 영영 나올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혹시 노력해야지. 들었었어? 어떤 거? 작년인가에 불거졌던 내용인데 일본은 이소자키가 또 최근에 저걸 프리츠커상을 브리츠커? 받았잖아. 아마 그때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일본 건축가가 받았던데 그 전에가 저기였지. 그 시계를 건댕이가 말고 좋아하는 시계를 반? 시계를 왜 일본은 저렇게 프리츠커상 많이 받는데 한국은 한 명도 없냐. 그래서 뭐지 프리츠커 프로젝트였나 뭐 그래가지고 음, 한국에서 그 지원자 선정해가지고 외국 유명 건축사 사무소에 유학 지원해 준 다음에 어, 이제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프리츠커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짓거리를 했었어 한국에서 국토부에서. 그래서 그, 엄청 두드려 맞고 결국은 프리츠커 이런 거는 이제 지우고 그냥 이제 지금 뭐 뭐라고 그러지 유학 지원 그런 프로젝트가 됐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 질투심만 당장 그렇게 느낄 게 아니라 그 제도라던가 그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지. 맞아요. 어쨌든
그런 컴플렉스는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내적으로는 그만한 이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보통 일본은 어느 정도 설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실시 그래, 설계라든지 우리 납품하는 설계선 기간이라든지.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별장, 그러니까 이제 주택 하나 한다고 하면은 기본 설계는 최소 3개월에서 이제 최대 한 5개월까지는 잡아. 그러니까 5개월은 진짜 긴 거, 기본 설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잡는 것 같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리고 실시 도면 이제 잡거든. 짧게 잡으면 3개월 잡는데 3개월은 거의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은 4개월에서 한 6개월 그 정도 잡아. 주택 규모가 그럼 그렇게. 허가는 어느 정도 나와요? 허가 받는 허가가 기간? 우리는 한 달 반. 허가? 그러니까 진짜 짧게 잡으면 한 달 잡는데 우리는 한 달 반 정도 여유 잡고 그러다 보니까 도면 그리고 허가 받고 이런 걸 보통 1년 정도 잡아. 그리고 이제 착공 들어가는 걸 이제 1년 뒤 해서 건물 주택 하나 한 360세대 정도 되는 거 있으면은 공사 기간 10개월. 그래서 1년 10개월 정도의 건물 하나 나오는 정도 기간으로 잡지. 한국은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있었던 사무실 위주로 하면은 한 달, 한 달, 한 달 정도 기본 계획할 때는 뭐 미팅 횟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게 아니 픽스가 안 되면 뭐 계속 만나면서 미팅을 해야 되니까 뭐 2달 뭐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허가 준비 한 달, 실시 설계 한 달 이렇게 봤던 것 같아.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 착공까지를 맥시멈 6개월 정도로 봤던 것 같아. 이전 사무실들에서는. 근데 내가 지금 다니는 사무실은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고 최소 설계비도 이제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좀 제대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설계 기간에도 조금 여유가 더 생기더라고. 그래서 한 2배로 보는 것 같아. 기본 설계 한 2달, 허가도 한 2달 정도 보고, 근데 대신 실시 설계는 좀 짧아. 우리 사무실에서 보는 거는. 허가에서 웬만큼 그 CC급으로 이제 그 그리고 설계를 잡아놓고 약간 디테일만 더 추가한 식으로 해서 한 뭐 한 달 정도 보는 것 같아. 그래도 6, 7개월이네. 우리 사무실은 일본 그래. 사무실에서도 독일은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무실이긴 해.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설계비가 좀 세. 설계비를 좀 많이 받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애초에 설계비도 많이 받고 여유를 좀 많이 가져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스가 이야기할 때 좀 여유를 휴가가 스케줄을 없죠. 잡거든. 휴가? 휴가 없어. 뭔 휴가? 휴가 없죠. 없이 있어. 하죠. 있는데 프로젝트 들어가면 조금 힘들긴 해. 12일, 1년에 12일 쉬는데 매너저처럼은 못 쉬어. 매너저는 맨날 연락하면 쉬고 있어. 쉬고 빨리 저녁에 퇴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고 그런데도 일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통 허가가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시 설계를 그동안 하는데 한국이 저는 이게 좋은 설계, 좋은 프리츠커가 나올 수 없는 게 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일본처럼 늘리면 좋은 작품? 저는 완전 나올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일본도 약간 맞아. 저는 약간 그 장인 음, 정신이나 막 이런 쪽이 좀 강하지 않아? 약간 그러니까 엄청 강하지. 직원들의 복지나 뭐 편의나 뭐 휴가 뭐 이런 것보다 워라밸보다 조금 이렇게 푸시하는 게 많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냐면 설계 쪽으로 일을 하다 보면. 솔직히 장인도 장인인데 장인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론이야. 책임론. 그러니까 이거 너가 한 거지. 음.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오늘 음, 이야기할 때 처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도면 그리는 거. 도면을 A3으로 프린트를 해왔는데 글씨 크기 아니면 선 두께 아니면 가구 모양 아니면 뭐 디자인되어 있는 도면의 공간 크기 스케일감 그게 네가 그린 건데 이거 예뻐? 이거를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할 수가 없어. 트집을 잡거든. 아, 네가 한 거니까 글씨 크기가 마음에 안 드네. 이 폰트 별로 멋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네가 한 거니까 이렇게 돼. 근데 이게 단순하게 도면뿐만 아니라 이제 건물을 착공 들어가게 되면 만드는 사람한테 시행사, 뭐 건설사한테 이걸 적용시킨단 말이야. 니네가 만들었으니까 그 걸레바지가 저 벽이랑 예쁘게 안 떨어져가지고 저게 튀어나왔네? 너네가 했으니까 그 글라스 두 칸을 맞췄는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얘 코킹이 안 예쁘네? 이런 식으로 책임론을 전가해.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벌어졌어?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도면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 얘네들이 돈 투자해가지고 새로 갈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게 나오긴 하지. 장인 정신도 있지만 장인 정신보다는 책임론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게 일본 건축이 강한 이유. 내가 듣기로는 두 개가 상통하는 것 같아. 사실 그런 맞아. 아주 사소한 것들은 그냥 뭐 말로만 전달을 한다던가 아예 신경 안 써버려도 어쨌든 건물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나오지. 그거를 직원들의 그 뭔가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소모해 가면서 거기에 더 투자를 하냐. 그걸 받아들인 직원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욕을 먹거나 내 평판이 안 좋은데 그게 더 중요하냐, 그게 깎이는 게 더 맞네. 중요하냐, 아니면 그래도 내 삶을 좀 더 영위하는 게 중요하냐 해서 글쎄 일본은 아무래도 뭐 건축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오타쿠라고 하는 문화가 생길 정도로 어떤 분야에 굉장히 몰두하는 성향이 좀 강하게 있어서 혹시 그런 게 건축 설계 시장에도 좀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음, 안도다다오 사무실에 인턴 가면 돈 안 받고 일한다며. 그런 거 그런 많았지. 것도 근데, 사실 진짜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건축 저변의 문화들이,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게 좀 잡혀 있는 건지 그게 음, 궁금했었어. 솔직히 그게 잡혀 있고, 그 인턴에서 돈 안 주는 거는 뭐 안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뉴스에 좀 크게 건축계 뉴스에 나와서 요즘에는 돈을 좀 주는 추세고 대신에 그거는 있어. 디테일 부분이라든지 그런 아주 작은 부분까지는 얘네들이 신경을 쓰는데 대신에 큰 아이디어라든지 건축적인 이야기를 던지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해. 일반적인 일본에서 건축을 하는 친구들이. 근데 그거를 잘 이야기하는 애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에서 굵직한 건축가들. 사실 설계는 한국 친구들이 잘 알 거야. 일본 와서 설계 만약에 사이트 하나 던져주고 콘텍스트 이야기라든지 어떤 스토리 풀어내는 거, 아이디어 내는 거 이런 건 한국 친구들이 훨씬 잘 알 거야. 근데 이제 디테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한국 친구들이 많이 막히지. 독일은 휴가 다 병가 매너, 쓰고 매너자처럼 살고 근데 또 싶은데 그 그렇게 안 되더라고. 독일도 어쨌든 독일도 복지가 다 그렇게 잘 돼 있고 직원들의 권리가 잘 보장이 돼 있지만 어쨌든 건축계에서는 독일도 굉장히 강국이고 맞아요. 맞아. 모든 산업 분야에서도 잘 돌아가잖아. 그게 뭐 단순히 그냥 직원들이 나는 이만큼은 쉬어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받아서 받고 뭐 이런 대충 해도 이게 아니라 뭔가 어쨌든 그런 직업의식이라던가 그 문화가 잘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복지가 잘 확보가 돼도 잘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게 건축 전반의 문제인 것 같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독일도 한국보다는 환경이 되게 좋은데 독일 내의 다른 산업군이랑 비교하면 건축은 그건 어쩔 수 쓰레기예요. 없는 것 같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IT랑 비교하는 거가 이러면은 그건 쓰레기인데 뭐 휴가를 이제 많이 주니까 우리는 놀 때 확실하게 쉬고 일할 때는 확실하게 좀 일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단 여기는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음, 직업보다는. 소장도 6시 반만 되면 나 밥 먹으러 가야 돼. 문 다 음, 잠그고 가요. 나 혼자 일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내 가정과 내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안 그런 워커홀릭들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소수고 그래서 내 휴가 진짜 중요하고 내가 아프면 꼭 쉬어야 되고 음, 그게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현장에 전기회사 놈들이 거기 이제 표에는 7명이 온다라고 써져 있는데 4명이 맨날 병가 쓰고 3명이 병가 쓰고 다 어, 커피 타임 가지고 다 담배 피고 그러니까 공사가 다 늘어져요. 공사가 진짜 느려서 뭐 하나 설치하면 1년 내내 그게 서 있거든요. 표지판이 공사장 표지판이 한국이었으면 이틀이면 끝날 건데 그래서 음, 왜냐면 일을 할 의욕 자체가 없으니까 다 담배 피고 다 병가 쓰고 다 없어 맨날 2명이만 일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에 5명이 적혀져 있고 그런 일이 어, 막 발생하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우리가 쪼아야 되는 거예요. 너네 왜 안 나왔어? 너네 뭐 했어? 왜 음, 이거 안 했어? 거기까지 그러니까 좀 저는 좀 설계사무소에서 관리를 네. 하는구나, 그런 것까지. 그걸 다 저희가 관리를 해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이것밖에 못 받는 거는 확실히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는 많이 일하는데 적게 받는 건 맞는데 여기선 책임이 더 막중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건축가가 된다는 건 모든 거를 관리하니까 음, 약간 더 무거워요. 타이틀이 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구만. 앞에 했던 얘기랑 또 연관을 지어보면은 꼭 건축사 자격을 어렵게 주어야 책임감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음, 맞아요. 기본적인 음, 뭐 자격 요건은 어느 정도만 갖추면 주고
사실 이 일에서 그 책임감이라던가 자부심을 찾아야지 꼭 자격증이 그걸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네. 독일도 3년제만 졸업하고 다른 걸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학교를 안 나와도 그러니까 학부만 졸업해도 건축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경력 몇 년 해갖고. 그렇구만. 음, 이 건축사라든지 건축가 협회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끝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한번 맞아요.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일단 건축가가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 건축가가 되려면 나니 뭔가 딱 블라블라블라 이야기해주고 마무리를 하는 건 어떤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 잔디 아빠부터 한번 해볼까? 건축가가 되려면 건축가가 되려면 음, 건축사 자격증이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러네. 음, 그냥 좋은데? 넘어야 될 뭐 숙제일 뿐이다 정도. 음, 은우자는 건축가가 되려면 건축가가 되려면 어렵다. 싸워라. 잘 쉬어라. 건축가가 되려면 협회에 등록을 해라. 건축가가 되려면 너무 어려워 질문이. 그래? 질문이 어려워? 네. 야, 오늘 마지막 소감 한마디. 건축가 그런 타이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나라별로 건축 환경을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나는 건축가가 되려면 온더테이블 구독과 좋아요를 하면 된다. 구독과 괜찮네.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된 이야기로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야기 들은 것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건축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뭐 독일, 일본, 한국 관련된 이야기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런 것도 댓글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네. 건쟁이 매노자. 감사합니다.